반갑습니다. 소영주 소장입니다.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이 일단락되면서 미국 주식이 급등했습니다. 국내 주식도 급등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오늘 보합권에서 시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템포 쉬어가는 모습이죠. 비상장 주식에서 이정표가 되고 있는 공모주 시장이 다시 불을 붙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비상장 주식 투자 플랫폼이 9월부터 제도권 속으로 들어갑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규정 개정안을 6월 17일에 입법 예고한 뒤 9월 3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상장 주식 유통 플랫폼이 벤처급 임직원이나 또는 엔젤 투자자 등이 보유 중인 비상장 주식을 매도해 현금화할 수 있고, 투자자들은 유망한 기업 주식을 거래소 상장 전에 거래할 수 있는 장애 주식 역할을 수행하고 왔습니다. 금융위는 비상장 주식 유통 플랫폼의 재달을 위해 전문 투자 중개업 인가 단위를 신설하고, 자기 자본 요건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60억 원, 전문 투자자만 대상으로 할 경우 30억 원으로 정하고, 전산 전문 인력 8명 이상 갖추면 별도 인력 요건이 있으며, 그의 사항은 투자 중개업 인가 요건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새롭게 플랫폼들을 허가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2개로 있던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 시장이 개방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상장 주식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좋은 소식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플랫폼들이 등장하면서 가격의 경쟁력이라든가 기업 리포트 등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상장 주식 거래가 하반기 9월 30일 이후부터는 상당히 다양화되면서 시장의 활성화를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기업이 된 빗썸은 인적 분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쪼개고 고객은 모은다는 전략으로서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지정되면서 제도권 감시망에 진입했기 때문에 8월 신선물업인을 출범을 하고 인적 분할에 제동을 걸었죠. 고객 데이터 기반의 마케팅을 강화할 것이고 투트랙 실효성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빗썸은 기존 거래소 사업과 신사업을 분리하는 구조 개편을 추진함과 동시에 거래 실적 기반의 리포트 발간 및 이용자 대상 마케팅 캠페인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빗썸이 올 하반기 상장을 위해서는 그동안 넘어야 될 산들이 있지만 하나둘씩 제거하면서 상장으로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빗썸 주식 개인적으로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켓컬리 연간 기준 사상 첫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커머스 시장의 1호 상장 종목이 될 것 같은데 1분기 영업이익이 17억 6천만 원이 됐네요. 그래도 전년 대비 상당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는 컬리의 주식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로보틱스가 또 한 방을 날렸네요. 서울 로보틱스와 한국교통연구원이 자율주행차 선박 선적 하역 자동화의 맞선을 잡았습니다. 자동차 수출입 전 물륜과 등의 완전한 무인화 기술을 상용화에 나섰습니다. 드디어 서울 로보틱스가 기존에 신차를 항만까지 완전 무인으로 이동시키는 탁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9년 본격적인 서비스 상용화 이후 단 한 건의 사고가 없었으며 악천후에서도 여러 대의 차량을 동시에 근집 자율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 로보틱스는 해당 서비스를 독일, 일본, 미국, 한국 등 다양한 국가 내 다수의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과 계약을 맺었으며 국내 자율주행 분야에서 드물게 매년 수출 실적을 달성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올해 코스닥 상장을 통해 기업 신뢰도와 인지도를 높여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는 물론 물류업체들과 계약 확대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강양항 해양산업 클러스터 내 자동차 선박을 본떠 만든 자율주행차 선박 자동하역 테스트 베드를 구축한 후 2019년 세계 2위 자동차 선사인 현대 글로비스와 2022년 세계 4위 자동차 선사 유코카 캐리어스와 자율주행차 수출입 지원 업무 협약을 각각 맺고 자율주행차 선박 하역 기술 시연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서울 로보틱스와 한국교통연구원은 모빌리티 관련 차별화된 자율주행 기술 및 연구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GPS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자동차 운반선 내에서 자율주행차 주행 시 필요한 별도의 선내 통신 시설을 구축하고 실내 환경을 디지털 형태로 완벽히 구현한 디지털 트윈 및 최적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자율주행차 선정 및 하역 자동차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내 주요 항만에서 야드 크레인은 자동화했지만 컨테이너를 이동시키는 야드 트랙터는 아직 사람에 의존하는 실정으로 인력난, 산업재해, 단순 업무 반복 등 다양한 문제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야드 트랙터를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원하는 위치로 컨테이너를 자동으로 옮길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한빈 서울로보틱스 대표는 한국교통연구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자동차 수출입 전 물류 과정에서 안전한 무인화 기술을 상용하는 데 최선을 다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 서울로보틱스가 선박과 선적, 하역 등 모든 기술을 사람이 아닌 자동화로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자동차 수출입 전 물류 과정에 완전 무인화 기술의 상용에 나선 서울로보틱스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20죠. 누워있는 환자들에게 과연 어떻게 운동을 시킬까 고민이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기본적으로 근감소증은 낙상, 골절,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을 크게 높이고 노년의 삶의 질을 악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 환자들이 근감소증 치료에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 나설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M20가 갖고 있는 실용성, 활용성 또는 상용화 이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M20의 기술력은 날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수차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한 주간 이슈를 마치고 공모주 시장 보겠습니다. 요즘 공모주 시장이 정말 핫합니다. 인투셀 수요 예측에 흥행했고 달바 글로벌도 수요 예측에 성공을 했습니다. 요 근래 상장된 종목 중에서 보시면 나우로보틱스가 한 공모가 대비 132% 급등을 했고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도 45%나 급등을 했습니다. 원일 TNI도 141%나 급등을 했고 로켓 헬스케어가 34% 정도 급등을 한 상태입니다. 특히 달바 글로벌의 흥행을 한번 보겠습니다. 2분기 유일하게 코스피 상장 기업인 달바 글로벌이 수요 예측에 들은 1140대 1을 기록했고 청약에서는 1112대 1을 기록했습니다. 양쪽 다 흥행에 대박을 낸 게 바로 달바 글로벌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 뒤를 잇고 있는 인투셀도 1151.5대 1로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모가 17,000원 상태에서 23일날 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이 종목도 청약에 흥행에 성공할 것 같습니다. 인투셀이 독자적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AD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며 차별화에 성공했다는 점에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투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한 주간의 공모주 이슈를 마치겠습니다. 가장 공신력 있는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증권브로드 비상장에서 한 주간에 가장 높은 순서를 보시면 역시 두나무가 순위를 지켰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요즘 흥행에 성공한 달바 글로벌이 거래가 이루어졌고 야놀자가 3위를 지켰고 빗썸이 거래 6위를 지켰습니다. 빗썸이 97,000원대인데 이 빗썸 정보는 앞서 말한 대로 올 하반기에 상장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현재 전체 시총이 5천억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자산은 상당히 높은 가격에 있는 상태도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한 주간의 거래량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추천 종목이죠. 이번 주는 전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가장 저평가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현대 엔지니어링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이 시가총액 2조 원이 붕괴됐습니다. 주가가 9개월 만에 30% 가까이 하락을 했고 IPO 재추진이 아직 발표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배구조 개편에서 배제될 전망까지 있다, 이런 식의 악뉴스들이 쏟아지면서 현대 엔지니어링이 현재 비상장 주식에서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다. 2021년도 고점 대비해서 한 80% 넘게 폭락한 상태입니다. 2014년도 4월 1일 현대앵커와 합병 전에 당시 주가가 43만 2,500원이었습니다. 액면 분할 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한 4만 3천원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4월 21일날 이 최고가가 14만 2천원까지 갔습니다. 분할 전으로는 142만원까지 주식이 올라간 겁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이 당시에 5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머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만큼 하락폭이 큰 것이 바로 현대 엔지니어링입니다. 기업 가치에 대한 전반적 회의감이 드는 것보다는 지배구조에서 좀 배척됐다, 이런 소문이 돌면서 이 시장에서 홀대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정의선 회장의 승계 퍼즐 중에서 반드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현대 엔지니어링이다. 현대 창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현대 엔지니어링을 이용한 정의선 회장의 IPO 상장은 언제든
언제든 열려 있고 상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런 상황에서 특히나 소액주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고 있는 현대 엔지니어링을 버릴 수는 없을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본인의 이익이 가장 부합되고 있는 현대 엔지니어링 주식을 지배구조 개편에서 버려진 카드로 쓰지는 않을 거라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대 엔지니어링 정말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종목에 장기적 투자가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장애 주식을 하는 사람의 자세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애 주식 시장은 저축 시장입니다. 장기적 미래를 본다면 이 종목 정말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궁금하면 아래 메일이나 전화번호에 여러분들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장애 주식에 보석이 있습니다. 그 보석을 발굴했을 때 부자로 가는 길은 열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